이솝 원작 차복음 역금 출판사 미렌 아이세움. 당나귀와 소금.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무더운 날이었어요. 소금을 잔뜩 찐 당나귀 한 마리가 걷고 있었어요. 아이고 무거워. 오늘따라 왜 이리 짐이 많담. 당나귀는 끙끙거리며 길을 걷다가 돌돌돌 물이 흐르는 얕은 시냇가에 다다랐어요. 시냇물을 건너던 당나귀는 그만 미끄러져 전벙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깜짝 놀란 당나귀가 벌떡 일어났지만 그새 소금이 물에 녹아 짐은 훨씬 가벼워져 있었어요. 소금을 반이나 잃은 주인은 당나귀를 크게 야단쳤어요. 이 녀석아, 거기서 넘어지면 어쩌란 말이야. 비싼 값에 팔아야 할 소금이 다 녹고 말았잖아. 짐이 한결 가벼워진 당나귀는 주인의 잔소리를 한기로 흘리고 기쁜 마음으로 시장에 갔어요. 주인은 시장에서 남은 소금을 다 팔고 그 돈으로 솜을 샀어요. 짐 보따리는 소금을 실었을 때보다 커졌지만 무게는 훨씬 가벼웠어요. 그래도 당나귀는 더 편하게 길을 가고 싶었어요. 때마침 소금을 지고 넘어졌던 시냇가에 다시 도착했어요. 물에 젖으면 또 가벼워지겠지? 히힝. 당나귀는 아침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고는 몇 걸음 건너다 일부러 물에 퐁당 빠졌어요. 이놈의 당나귀가 왜 자꾸 넘어지는 거야? 어서 일어서지 못해? 주인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당나귀를 혼냈어요. 당나귀는 짐이 가벼워졌기를 기대하며 일어서려 했지요. 하지만 무거워진 짐 때문에 쉽게 일어날 수 없었어요. 솜이 물에 녹기는커녕 물을 빨아들여 탱탱하게 부풀어 버렸거든요. 아이고 힘들어. 내 꾀에 내가 넘어갔네. 당나귀는 결국 두 배는 더 무거워진 짐을 지고 집까지 비틀비틀 가야 했답니다. 개미와 배짱이. 뜨거운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여름이었어요. 개미들은 여름 내내 땀을 뻘뻘 흘리며 부지런히 먹이를 나르느라 바빴어요. 영차 영차 열심히 일을 하자. 하지만 배짱이는 시원한 나무 그늘에 앉아 노래를 부르며 놀기만 했지요. 나무 위엔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나는 이 계절을 너무나 사랑한다네. 어느 날 배짱이는 먹이를 잔뜩 지고 줄지어 지나가는 개미들을 보고 말했어요. 하루 종일 일만 하다니 너희들은 정말 바보 같구나. 이렇게 먹을 게 널렸는데 말이야. 그러자 개미들이 대답했어요. 여름에 이렇게 일을 해야 추운 겨울에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어. 너도 그만 놀고 함께 먹이를 모으자. 배짱이는 개미들에게 웃으며 말했어요. 너희들이나 해. 여름은 길고 겨울은 아직 멀었거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지났어요. 낮은 점점 짧아져 어느새 한 잎, 두 잎 낙엽이 떨어지더니 찬바람이 불고 겨울이 왔어요. 배짱이는 주위에 덜덜 떨며 먹이를 구하러 다녔어요. 하지만 땅에도 나무에도 눈이 쌓여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배짱이는 흰 눈을 뽀득뽀득 밟으며 개미들을 찾아갔어요. 누구세요? 나 배짱이야. 개미들아, 미안하지만 먹을 것 좀 주겠니? 씨앗 하나라도 좋아. 개미들은 대답했지요. 우리는 여름에 추운 겨울을 위해 일을 했어. 하지만 넌 여름 내내 노래만 불렀지. 이젠 누가 더 바보 같은지 알겠지? 그 말에 배짱이는 눈물만 뚝뚝 흘렸답니다. 토끼와 거북이. 어느 날 아침 깡충깡충 뛰어가던 토끼가 거북이를 보았어요. 토끼는 느릿느릿 기어가는 거북이를 보고 있자니 웃음이 났어요. 하하하, 거북이야, 너 지금 뛰어가는 거니? 기어가는 거니? 거북이는 화가 났지만 꾹 참고 가던 길을 계속 갔어요. 그런데 토끼가 자꾸만 거북이를 보며 웃는 거예요. 넌 정말 안 됐구나. 그렇게 느려서야 어디 해가 지기 전까지 집에나 갈 수 있겠니? 그 말을 들은 거북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느리다고? 나랑 달리기 시합 한번 해볼 테냐? 누가 더 빠른지는 시합을 해봐야 알지. 하하하, 나랑 달리기 시합을 하겠다고? 지나가던 지렁이가 웃겠구나. 토끼는 배꼽을 잡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결국 토끼와 거북이는 누가 더 빠른지 달리기 시합을 하기로 했어요. 저기 저 언덕 너머 떡갈나무까지 어때? 당연히 내가 이길 테지만. 토끼가 으스대며 말했어요. 누가 이길지는 해봐야 아는 거야. 거북이도 지지 않고 대답했어요. 시합을 시작하자 토끼는 재빨리 뛰어갔어요. 거북이도 엉금엉금 쉬지 않고 기어갔어요. 어느새 언덕 위에 다다른 토끼는 거북이가 어디쯤 왔나 두리번거렸어요. 하지만 거북이는 눈곱만큼도 보이지 않았어요. 보나마나 뻔하지 뭐. 여기까지 오려면 반나절은 걸릴 거야. 하, 그럼 나는 여기서 한숨 돌리고 갈까?
토끼는 시원한 나무 그늘에 벌렁 누웠어요. 따스한 햇볕에 바람마저 살랑살랑 불어오니 솔솔 잠이 쏟아졌어요. 한편 거북이는 느리지만 꾸준히 기어갔어요. 엉금엉금 엉금엉금 거북이는 언덕 너머 떡갈나무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쉬지 않고 기어갔어요. 아함, 잘 잤다. 토끼가 눈을 떴을 땐 벌써 하늘이 빨갛게 물들어 갈 때였어요. 참, 거북이와 시합을 하던 중이었지? 토끼는 갑자기 달리기 시합이 생각났어요. 토끼는 헐레벌떡 언덕을 뛰어내려가며 생각했어요. 괜찮아, 거북이가 오려면 아직도 멀었을 거야. 깡충깡충 깡충깡충. 내가 느림보 거북이한테 질 리가 없어. 난 누구보다도 날쌔고 빠른 토끼인걸. 해가 거의 질 무렵 마침내 토끼는 언덕 아래 떡갈나무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토끼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거북이가 도착한 뒤였지요. 거봐, 내가 이겼지? 넌 빠르지만 날 이기지 못했어. 그 이유가 뭔지 알겠지? 토끼는 빨개진 얼굴로 고개를 푹 떨구었답니다. 고양이와 수탉, 그리고 어린 쥐. 어린 쥐가 처음으로 세상 구경을 하러 쥐 구멍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밖으로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린 쥐가 쪼르르 엄마 쥐에게 달려왔어요. 얘야, 무슨 일이니? 나가서 뭘 봤길래 이렇게 깜짝 놀란 거니? 그러자 어린 쥐는 벌벌 떨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큰일 날 뻔했었어요. 밖에 나갔더니 커다란 동물이 저를 무섭게 노려보는 거예요. 그래? 그 동물이 어떻게 생겼니? 엄마 쥐가 침착하게 물었어요. 긴 목에 빨간 모자를 쓰고 입은 뾰족했어요. 발에는 갈고리 같은 긴 발톱이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꼬끼요 하고 소리를 질러서 깜짝 놀라 도망쳐 왔어요. 안 그랬으면 귀엽고 예쁜 친구를 사귈 수도 있었는데 말이에요. 귀엽고 예쁜 친구는 또 어떻게 생겼는데? 그러자 어린 쥐가 다시 대답했어요. 부드러운 줄무늬 털이 온몸을 감싼 동물이었어요. 동그랗고 순한 눈으로 저를 지그시 바라보았어요. 긴 꼬리도 살랑살랑 흔들어 주었고요. 그 말을 들은 엄마 쥐는 깜짝 놀라 말했어요. 얘야, 내가 본 귀엽고 예쁜 동물은 고양이란다. 고양이는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동물이야. 우리 같은 쥐를 잡아먹기도 하거든. 하지만 내가 본 커다란 동물은 수탉이란다. 수탉은 곡식 나달만 먹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지. 다음에 밖에 나가면 더욱 조심하거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걸 잊지 말고. 황금 알을 낳는 거위.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부와 아내가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농부와 아내가 밭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 마당에 처음 보는 거위가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어디서 온 거지? 글쎄요, 저도 처음 본 거위인데요. 제 발로 들어왔으니 우리가 키웁시다. 부부는 헛간에 거위가 지낼 곳을 마련해 줬어요. 그리고 하룻밤이 지났어요. 농부의 아내는 먹이를 주려고 거위에게 가 보았어요. 그랬더니 거위가 집 더미 위에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 알을 낳았지 뭐예요? 여보, 얼른 이리로 좀 와보세요. 거위가 황금 알을 낳았어요. 오, 이제 황금 알을 낳는 거위라니. 우린 이제 부자다. 농부도 아내도 서로 손을 맞잡고 기뻐서 팔짝팔짝 뛰었어요. 이튿날에도 거위는 황금 알을 하나 낳았어요. 황금 알이 하나. 그 다음 날에도 거위는 황금 알을 낳았어요. 황금 알이 또 하나. 거위는 날마다 황금 알을 하나씩 낳았지요. 농부와 아내는 꿈에서나 그리던 부자가 되었어요. 번듯한 집과 넓은 밭도 사고 부지런한 하인도 두었어요. 농부와 아내는 더 이상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농부와 아내의 욕심도 커져갔어요. 하루에 겨우 황금 알 하나라니. 농부는 투덜거리며 말했어요. 오늘도 황금 알이 하나뿐이네. 아내도 입을 삐죽거리며 말했어요. 날마다 하나씩이니 저 배 속에는 도대체 황금 알이 몇 개나 들어 있을까요? 그 순간 농부와 아내는 서로 마주보며 외쳤어요. 맞다, 그거야. 거위의 배를 잘라봅시다. 농부와 아내는 거위 배 속에 잔뜩 들어있는 황금 알을 떠올리며 좋아했어요. 여보, 어서 거위를 잡아요. 거위는 날개를 푸드덕거리며 이리저리 도망치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하지만 결국 농부의 손에 꽉 잡히고 말았지요. 농부는 얼른 거위의 배를 열고 속을 살펴보았어요. 하지만 거위의 배 속에는 황금 알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뭐야?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어머나, 어쩌면 좋아요. 우리 거위. 농부와 아내는 덜썩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었어요. 하지만 뒤늦게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 없었어요. 그런다고 죽은 거위가 되살아나진 않을 테니까요. 개와 뼈다귀. 개 한 마리가 길에 떨어진 뼈다귀를 보았어요. 개는 군침을 꿀꺽 삼키며 뼈다귀를 입에 물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놓고 나만 몰래 먹어야지. 개는 꼬리를 흔들며 신나게 다리를 건너다가 우연히 아래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강물 속에서 어떤 개 한 마리가 커다란 뼈다귀를 물고 자기를 빤히 쳐다보고 있지 뭐예요. 개는 물끄러미 물속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어요. 저 녀석의 뼈다귀가 내 것보다 더 크잖아. 내 뼈다귀보다 고기도 많이 붙은 것 같네. 겁을 줘서 저 뼈다귀를 빼앗아야겠다. 개는 물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서 짖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입에 물고 있던 뼈다귀가 물속으로 봉덩 빠지고 말았어요. 아, 내 뼈다귀. 개는 발을 동동 구르며 후회했지만 이미 물에 빠진 뼈다귀를 다시 찾을 수는 없었어요. 사자와 생쥐. 어느 날 생쥐 한 마리가 긴 풀밭을 헤치고 이리저리 걷다가 볼록하게 솟은 언덕을 보았어요. 저 언덕에 올라가면 아주 먼 곳까지 볼 수 있을 거야. 생쥐는 조르르르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건 언덕이 아니라 낮잠을 자던 사자의 등이었어요. 누가 겁도 없이 날 깨우느냐? 어흥! 잠이 깬 사자는 커다란 앞발로 생쥐를 덥석 움켜 쥐었어요. 사자에게 잡힌 생쥐는 깜짝 놀랐어요. 숨이 꽉 막혀 말하기도 힘들었지요. 정신을 가다듬은 생쥐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사자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다음번엔 제가 사자님을 구해드릴게요. 너같이 조그만 녀석이 날 구해주겠다고? 허허허! 사자는 한바탕 소리내어 웃었어요. 그리고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생쥐를 놓아주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사자는 풀밭을 어슬렁거리다가 그만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고 말았어요. 아, 살려줘! 사자 살려! 사자는 그물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하지만 다른 동물들은 사자를 도우려 하지 않았어요. 가까이 다가갔다가 무서운 사냥꾼에게 잡힐까봐 겁이 났거든요. 이제 어쩌면 좋담. 꼼짝없이 죽게 생겼네. 힘이 빠진 사자는 꺼이꺼이 울기 시작했어요. 사자의 울음소리가 멀리 울려 퍼졌어요.
기다리세요, 사자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멀리서 생쥐가 조르르 달려오며 말했어요. 사자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길로 달려온 거예요. 생쥐는 날카로운 이빨로 그물을 갈기 시작했어요. 깔짝깔짝 깔짝깔짝. 마침내 그물이 두두둑 끊어졌어요. 제 말이 맞지요? 제가 사자님을 구해드렸지요? 생쥐가 사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생쥐야. 고맙다, 생쥐야. 내가 정말로 나를 구했구나. 사자는 약속을 지킨 생쥐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답니다. 곰과 두 친구가 함께 숲길을 걷고 있었어요. 한참을 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두 친구는 두리번 숲을 둘러보았어요. 저 멀리서 덩치가 커다란 곰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 큰일 났다. 곰이 나타났어. 한 친구는 높다란 나무 꼭대기 위로 기어 올라갔어요. 하지만 다른 한 친구는 너무 놀라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겁먹은 친구는 벌벌 떨기만 하다가 땅바닥에 그대로 누웠어요. 잠시 후 곰이 다가와 바닥에 누운 친구에게 코를 바짝 들이댔어요. 친구는 죽은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곰은 한참을 킁킁거리다 그냥 가버렸어요. 곰이 멀리 떠나자 나무 위로 올라간 친구가 주르륵 내려왔어요. 이보게 친구, 곰은 갔다네. 이제 일어나게. 누워있던 친구는 그제서야 먼지를 툭툭 털며 일어났어요. 두 친구는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다시 숲길을 걸었지요. 나무 위로 올라갔던 친구가 농담 삼아 물었어요. 아까 곰이 자네에게 귓속말을 하는 것 같던데. 그러자 죽은 척 했던 친구가 조용히 말했어요. 응, 혼자만 살겠다고 달아나는 친구는 진짜 친구라가 아니라고 하더군. 위험이 닥칠 때야말로 누가 진짜 친구인지 알게 된다더군. 그 말을 들은 친구는 너무 부끄러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낡고 오래된 어느 큰 집에 대대로 숨어 사는 쥐 가족이 있었어요. 쥐들은 지붕 위로, 벽장 속으로, 나무 바닥 밑으로 요리조리 돌아다니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낡고 오래된 큰 집에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커다란 고양이는 날카로운 두 눈을 번뜩이며 쥐를 잡을 궁리만 했지요. 쥐들은 고양이를 피해 늘
도망 다녀야 했고요. 고양이는 바람처럼 빨랐어요. 소리나지 않게 살금살금 다가와 어느샌가 휙 쥐를 향해 달려들곤 했어요. 언제 어디에서 튀어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었지요. 휴, 이제 어쩌면 좋아요. 하루하루 이렇게 마음을 졸이며 살 수는 없어요. 견디다 못한 쥐들은 한숨만 푹 내쉬었어요. 뭔가 대책을 세웁시다. 그래요. 모두 모여 대책을 마련해요. 어느 깊은 밤 쥐들은 지하 창고에 모여 긴급 대책 회의를 열기로 했어요.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요? 찍찍 웅성웅성 와글와글. 몇 시간이 지나도록 회의는 끝날 줄을 몰랐어요. 쥐들은 소란스럽게 떠들기만 했지요. 그때 한 젊은 쥐가 앞에 나서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저에게 아주 좋은 생각이 있어요.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양이 방울 소리를 듣고 미리미리 도망을 칠 수가 있지요. 그 말을 들은 쥐들은 박수를 치며 좋아했어요. 오, 훌륭해요.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찬성이에요. 어서 방울을 답시다. 최고의 아이디어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양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네요. 쥐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어요. 그러자 그때까지 잠자코 듣고 있던 늙은 쥐가 앞으로 나섰어요. 그런데 그 방울은 누가 달면 좋겠나? 와글와글 하던 지하 창고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누가 용기 있게 나서겠는가? 늙은 쥐가 다시 한번 물었어요. 조금 전까지 기뻐서 날뛰던 쥐들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던 젊은 쥐도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어요. 지혜로운 늙은 쥐는 나지막이 말했어요.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라도 실천할 수 없다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것이란다. 개미와 비둘기. 개미 한 마리가 먹이를 지고 길을 가다 그만 연못에 빠지고 말았어요. 어뽀뽀, 살려주세요. 개미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렸지만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마침 나뭇가지에 앉아 쉬고 있던 비둘기가 그 모습을 보았어요. 개미야, 조금만 기다려. 비둘기는 부리로 커다란 풀잎 하나를 집어 연못에 떨어뜨렸어요. 어서 풀잎 위로 올라타. 개미는 힘을 내어 풀잎 위로 올라섰어요. 비둘기야, 정말 고마워. 내가 너를 살려줬어. 개미는 비둘기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뭘 할 일을 했을 뿐인걸. 비둘기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어요. 그날도 개미는 먹이를 나르느라 바삐 움직이다가 사냥꾼이 부화를 겨누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뭘 사냥하려는 거지? 개미는 둘레둘레 사방을 둘러보았어요. 아, 큰일 났다. 비둘기가 위험해. 사냥꾼의 화살은 비둘기를 향하고 있었어요. 개미는 곧바로 사냥꾼의 다리를 꽉 깨물었어요. 어따고? 사냥꾼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그 바람에 화살은 엉뚱한 곳으로 날아갔고요. 비둘기를 도와주게 된 개미는 흐뭇했어요. 비둘기야, 내 은혜를 갚게 되어 정말 기뻐. 여우와 두루미. 어느 날 아침 여우와 두루미가 냇가에서 만났어요. 안녕 여우야? 안녕 두루미요. 둘은 짧게 인사하고 물고기를 잡기 시작했어요. 한참이 지나도록 여우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하지만 두루미는 긴 부리로 물고기를 콕콕 쪼아 한 입에 꿀꺽 삼키며 배불리 식사를 했어요. 꺽, 잘 먹었다. 쫄쫄 굶은 여우는 두루미가 얄밉기만 했어요. 그래서 두루미를 집에 초대해 골려주기로 마음을 먹었지요. 두루미야, 내가 특별 수프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점심 먹을래? 그거 좋지. 고마워. 이따 보자. 여우와 두루미는 이렇게 점심 약속을 하고 헤어졌어요. 점심때가 되어 두루미는 깃털을 곱게 빗고 여우의 집을 찾아갔어요. 여우의 집 안 가득 고소한 냄새가 가득했어요. 얼른 들어와. 점심 준비는 다 해놓았어. 여우는 납작한 수프 그릇에 따끈한 수프를 담아왔어요. 넉넉히 끓였으니까 실컷 먹으렴. 여우는 수프를 낼름낼름 핥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두루미는 수프 맛을 볼 수가 없었어요. 부리가 뾰족해서 납작한 그릇에 담긴 수프를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두루미야, 벌써 배가 부르니? 수프를 아주 많이 남겼구나. 여우는 슬금슬금 곁눈질로 두루미를 보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대신 먹을게. 맛있는 수프를 버릴 수는 없잖아. 여우는 두루미의 수프까지 싹싹 핥아 먹었어요. 하지만 두루미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대신 두 날개를 가지런히 모으고 다정하게 말했어요. 여우야, 점심 맛있게 잘 먹었어. 내일 점심은 내가 초대하고 싶은데 괜찮지? 그래, 좋아. 여우는 생글생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튿날 여우는 아침부터 쫄쫄 굶고 두루미의 집으로 갔어요.
어서 와 여우야. 두루미는 여우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두루미의 집 안 가득 달콤한 수프 냄새가 가득했어요. 여우는 군침을 꿀꺽 삼키며 기대했어요. 하지만 여우는 수프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었어요. 수프가 목이 긴 유리병에 담겨 있었거든요. 여우야, 뭐하니? 어서 먹으렴. 두루미는 병에 부리를 쏙 넣어서 날름날름 잘도 먹었어요. 여우는 잔뜩 울상을 지으며 유리병에 주둥이를 넣으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저런, 내 입맛에 안 맞나 보구나. 그렇다면 내가 대신 먹을게. 두루미는 여우 앞에 있던 유리병을 갖고 와 맛있게도 먹었어요. 여우는 쩝쩝 입맛만 다시다가 고픈 배를 움켜쥐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두루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어요. 남을 잘 대접해야 자기도 대접을 잘 받는단다. 전나무와 가시나무. 깊은 숲에 사는 커다란 전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으스대며 말했어요. 난 키도 크고 멋있게 생겼어. 그리고 아주 튼튼하지. 나의 푸른 이파리를 좀 볼래? 이래서 사람들은 날 좋아한단다. 난 꽤 괜찮은 나무거든. 키만 크고 버쩍 마른 너랑 비교가 안 된다니까. 그러자 가시나무가 말했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내 가지는 앙상하고 시들시들해. 하지만 나무꾼이 이 숲에 왔다고 생각해봐. 너와 나 둘 중에서 누구를 베어갈까? 키도 크고 튼튼한 너에게 도끼를 내리칠까? 아니면 나처럼 볼품없는 나무에게 도끼를 내리칠까? 그 말을 들은 전나무는 갑자기 할 말을 잃었답니다. 사자와 염소의 화해.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목이 마른 염소가 물을 마시러 연못에 왔어요. 연못가에는 한 발 앞서 사자가 와 있었지요. 염소는 사자와 눈이 마주치자 살짝 눈인사만 하더니 날름날름 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걸 본 사자는 화가 났어요. 야, 염소야. 내가 마시는 것 안 보이느냐? 어서 비키란 말이야. 그러자 염소도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어요. 사자님, 저도 목이 말라서 그래요. 사자님이 물을 다 마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 물이 다 사라져버리면 어떡해요? 물도 벌써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뭐라고? 너 나한테 감히 혼나고 싶은 게냐? 사자는 으르렁거리며 염소에게 날카로운 이빨을 내보였어요. 만약 사장님이 저를 공격하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제 뿔은 엄청 강해서 뭐든 뚫어버릴 수 있다고요. 염소는 뾰족한 뿔을 내세우며 사자를 노려보았어요. 사자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러더니 날카로운 발톱을 치켜들었어요. 도저히 안 되겠군. 조그만 녀석이 감히 내게 대들다니. 그런데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 한마디를 툭 던지며 날아가는 거예요. 사자님, 위를 조심하세요. 사자와 염소는 동시에 하늘을 올려다 보았어요. 그랬더니 독수리들이 하늘을 뱅뱅 날고 있지 뭐예요. 독수리들은 누가 이기든 상관 안 할 거야. 둘 중 누구든 쓰러지면 내려와서 물어뜯을 테니까. 염소야, 너 독수리의 먹이가 되고 싶진 않겠지? 네, 사자님도 독수리의 먹이가 되긴 싫으시죠? 물론이지. 그럼 우리 화해해요. 그래, 그러자꾸나. 그러고는 나란히 연못가에 앉아 사이좋게 물을 마셨어요. 독수리들은 결국 빙빙 빙글빙글 맨만 돌다가 날아가 버렸답니다. 엄마 종달새와 아기 종달새들. 엄마 종달새가 밀밭에 둥지를 들고 알을 낳았어요. 얼마 뒤 아기 종달새 3마리가 알에서 깨어났어요. 엄마 종달새는 날마다 먹이를 구해와야 했어요. 우리 예쁜 아가들, 엄마가 나갔다 돌아오면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해 주어야 한단다. 네, 엄마. 아기 종달새들은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시간이 흘러 푸릇푸릇하던 밀도 쑥쑥 잘 자라 마침내 거둬들일 때가 되었어요. 하루는 밀밭 주인이 밭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밀이 아주 잘 여물었구나. 내일쯤 사람들을 불러 밀을 베어달라고 해볼까. 그 말을 들은 아기 종달새들은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둥지로 돌아오자 들은 대로 종알종알 얘기했어요. 엄마, 여길 빨리 떠나야 해요. 내일쯤 사람들을 시켜 밀을 벤다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아기 종달새들을 다독이며 말했어요. 아직은 괜찮단다. 걱정 마라. 며칠 뒤 아기 종달새들은 밀밭 주인이 하는 말을 또 들었어요. 이런 밀이 익어도 한참 익었군. 이러다가 이삭이 모두 떨어져 버리겠어. 내일은 나 혼자라도 밀을 베어야겠군. 아기 종달새들은 또다시 깜짝 놀랐어요. 엄마 종달새가 돌아오자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내일 혼자라도 밀을 베겠대요. 이제 우린 어떡해요? 그 말을 들은 엄마 종달새가 말했어요. 정말 혼자라도 베겠다고 했니?
그렇다면 이젠 여길 떠나야겠구나. 혼자라도 베겠다는 건 정말로 베겠다는 뜻이거든. 내일이면 이 밀밭도 다 사라질 거야. 다들 날아갈 준비 됐지? 네! 엄마 종달새는 아기 종달새들과 함께 훨훨 하늘을 날아갔어요. 목걸이를 한 개와 배고픈 늑대. 보름달이 뜬 어느 밤, 개와 늑대가 우연히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랫마을에 사는 개입니다. 저는 산에 사는 늑대지요. 반갑습니다. 개와 늑대는 달빛을 받으며 한참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지요. 둘은 곧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개는 아주 통통하고 털의 윤기도 자르르 빛났어요. 하지만 늑대는 비쩍 마른 데다가 힘도 없어 보였어요. 늑대는 그런 개가 부러웠어요. 자네 털을 보니 꽤 잘 먹고 사는 것 같군. 어떻게 먹고 사나? 그러자 개가 말했어요. 난 굶는 걱정은 없다네. 우리 주인님이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 밥을 챙겨 주시거든. 그 말을 들은 늑대는 더욱더 자기 자신이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난 밤낮으로 먹을 것 걱정을 하며 산다네. 먹이를 구하지 못할 때에는 며칠이고 굶기도 하지. 그러자 개가 늑대에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자네도 나와 함께 우리 집에서 살면 어떻겠나? 그 말에 늑대는 귀가 솔깃했어요. 그래도 될까? 가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게. 그러자 개가 말했어요. 그건 아주 간단하네. 주인님 곁에서 집도 지키고 함께 놀기도 하면서 지내면 된다네. 그런 건 나도 할 수 있겠군. 나도 자네 주인님 집에서 살고 싶네. 비바람 다 맞고 쫄쫄 굶으며 사는 것도 이젠 정말 지쳤거든. 이렇게 해서 늑대는 개와 나란히 밤길을 걷게 되었어요. 늑대는 신이 나서 콧노래가 절로 나올 것 같았어요. 한참을 걷다 보니 개 목에 난 상처가 달빛에 드러났어요. 늑대는 개에게 넌지시 물었어요. 목에 난 상처는 뭔가? 누구랑 싸웠나? 개가 대답했어요. 아니, 이건 목에 매는 쇠사슬 때문이라네. 우리 주인님이 낮이면 날 쇠사슬로 묶어두시거든. 안 그러면 사람들이 무섭다고 주인님 집에 들어오지 않으려 해서 말이야. 그렇다면 자네는 밤에만 자유롭단 말인가? 개의 대답에 늑대는 다시 한 번 물었어요. 그렇다네. 하지만 주인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편히 놀고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늑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걸음을 멈추고 발길을 휙 돌리며 말했어요. 이보게, 난 말일세.
며칠을 쫄쫄 굶더라도 자유롭게 사는 게 더 좋다네. 늑대는 결국 개와 헤어져 터덜터덜 산으로 되돌아갔답니다. 시골 아가씨와 우유통. 어느 시골에 날마다 젖소를 돌보며 우유를 짜는 아가씨가 살았어요. 하루는 아가씨가 우유를 가득 담은 우유통을 이고 시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아가씨는 사뿐사뿐 길을 걸으며 상상에 빠졌어요. 우유를 팔아서 달걀 한 바구니를 사야지. 곧 병아리들이 깨어나면 잘 키울 거야. 병아리들이 오동통한 닭이 되면 비싼 값에 팔아서 그 돈으로 예쁜 초록 드레스를 사야겠다. 그런 다음 초록 드레스를 입고 여름 축제에 가는 거야. 멋진 남자들이 내게 춤을 청하겠지? 그러면 콧대 높은 여자처럼 고개를 저을 거야. 그때였어요. 와장창창. 머리에 이고 있던 우유통이 땅으로 떨어져 우유가 다 쏟아지고 말았어요. 어머나, 내 우유 어떡하면 좋아? 아가씨는 발을 동동 구르며 훌쩍였어요. 하지만 초록 드레스도 오동통한 닭도 병아리도 달걀 바구니도 신선한 우유도 모두 다 사라지고만 뒤었답니다. 사자 가죽을 쓴 당나귀. 겁 많은 당나귀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사자의 털가죽을 발견했어요. 이걸 뒤집었으면 나도 사자처럼 보이겠지? 당나귀는 사자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연못가로 달려갔어요. 황갈색의 털과 멋진 갈기, 연못에 비친 모습은 마치 늠름한 사자처럼 보였어요. 히히히, 정말 사자 같네. 당나귀는 사자 가죽을 쓰고 어슬렁어슬렁 온 들판을 걸어 다녔어요. 그때 사자 가죽을 본 여우가 깜짝 놀라 덤불 뒤로 쓱 도망쳤어요. 당나귀는 신이 났어요. 저 여우는 나를 겁쟁이라고 놀렸었지? 누가 겁쟁이인지 어디 한번 골려주어야겠다. 당나귀는 여우가 숨은 덤불 앞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그러고는 여우의 귀가 얼얼하도록 큰 소리로 외쳤어요. 사자처럼 우렁차게 땅이 쿵쿵 흔들거리고 하늘이 쿵쾅 울리도록이요. 어흥! 하지만 여우의 귀에는 이렇게 들릴 뿐이었어요. 에잉. 여우가 덤불 속에서 튀어나와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게 우는 사자가 세상에 어딨어? 나를 골려주려거든 입은 벌리지 말았어야지. 그러고는 당나귀 곁을 유유히 지나갔어요. 사자 가죽을 쓴 당나귀는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답니다. 허영심 많은 까마귀. 숲속에
새들이 모여 모두 저마다 자기가 가장 아름답다고 자랑을 하고 있었어요. 나를 좀 봐. 봄꽃처럼 노란색이 참 예쁘지? 내 깃털은 해님처럼 반짝거리지 않니? 내 생각에는 내가 가장 예쁜 것 같아. 무슨 소리? 내가 가장 예쁜 새라고. 새들이 떠드는 소리에 숲은 시끌시끌했어요. 가만히 있어도 귀가 따가울 정도였지요. 하늘에서 가만히 내려다보던 하느님이 참다 못해 한마디 했어요. 일주일 뒤에 가장 아름다운 새를 뽑겠다. 그래서 그 새를 너희의 왕으로 삼으마. 그날부터 새들은 왕으로 뽑히기 위해 아름답게 꾸미기 시작했어요. 연못에 몸을 요리조리 비춰보거나 깃털을 매만지면서 몸치장을 하느라 바빴지요. 하지만 온몸이 새까만 까마귀는 한숨만 푹푹 내쉬었어요. 나도 저 새들처럼 예뻐지고 싶어. 하지만 이렇게 까맣고 못생겼으니 안 되겠지? 까마귀는 연못가를 돌아다니며 다른 새들을 부러워하기만 했어요. 새들이 모두 돌아간 뒤 연못가에는 새들이 떨어뜨리고 간 깃털이 많이 모였어요. 아, 이 깃털은 참 곱구나. 나도 이런 깃털이 있었으면. 까마귀는 떨어진 깃털 하나를 주워 몸에 꽂아 보았어요. 어머, 이 깃털도 참 예쁜걸. 이러면서 까마귀는 깃털 하나를 또 꽂았어요. 까마귀는 다른 새들의 알록달록한 깃털을 주워 모아 자신의 몸을 치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그 속에는 화려하고 고운 새 한 마리가 들어있지 뭐예요? 와, 내가 이렇게 예쁘단 말이야. 까마귀는 달라진 자신의 모습에 너무나 기뻤어요. 드디어 약속된 날이 돌아왔어요. 까마귀는 어깨를 활짝 펴고 새들 한가운데로 늘어섰어요. 오, 내가 가장 아름답구나. 새들의 왕은 바로 너다. 새들을 둘러보던 하느님이 까마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러자 다른 새들은 웅성웅성 떠들기 시작했어요. 저 새는 누구지? 처음 보는 새인데? 가만, 저 깃털은 내 깃털이잖아. 어머, 내 공지 깃털도 있어. 새들은 까마귀를 동그랗게 외웠었어요. 그러고는 하나 둘 자신의 깃털을 뽑아가기 시작했어요. 결국 까마귀는 온통 까만 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까마귀는 부끄러워 고개를 푹 숙인 채 숲 속으로 멀리 멀리 날아가 버렸답니다. 당나귀와 무릎 위의 강아지.
강아지를 무척이나 귀여워하는 농장 주인이 있었어요. 강아지는 줄에 매여 있지 않아 농장을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주인을 보면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고 폴짝폴짝 뛰어오르기도 했지요. 멍멍멍 멍멍. 강아지가 짖어도 주인은 야단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정한 얼굴로 품에 안았지요. 자, 이리 오렴. 주인은 강아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쓰다듬어 주는가 하면 먹던 음식을 그릇째 주기도 했어요. 귀여운 녀석, 많이 먹어라. 강아지는 항상 나무 그늘에서 낮잠을 자거나 놀기만 하며 지냈어요. 그에 비해 당나귀는 할 일이 무척이나 많았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장작을 나르거나 짐을 잔뜩 실은 마차를 끌고 시장까지 가야 할 때도 많았지요. 아유, 힘들어. 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데 저 녀석은 도대체 하는 일이 뭐야? 날마다 노는 게 일이잖아. 당나귀는 강아지가 마냥 부러웠어요. 어둑한 저녁, 당나귀는 마구간에서 우적우적 건초를 먹다 말고 생각했어요. 난 이런 말라비틀어진 풀만 먹고 있는데 강아지는 지금쯤 맛있는 고기를 먹고 있겠지? 가만, 나도 강아지처럼 굴면 주인님이 예뻐해 주시지 않을까? 당나귀는 곧바로 밧줄을 툭 끊고 주인의 집으로 뛰어갔어요. 문을 박차고 들어가 식사를 하던 주인의 무릎 위로 달려들었어요. 쨍그랑 와장창창. 그 바람에 식탁에 있던 그릇과 컵이 떨어져 깨지고 말았지요. 주인님, 이 당나귀는 앞발을 들고 껑충껑충 뛰기도 했어요. 아니, 이 녀석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주인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어요. 그러고는 몽둥이로 챙겼어요. 어서 썩 나가지 못해. 나한테 번배 보겠다는 거냐? 그럼 어디 맛 좀 봐라. 주인은 몽둥이를 들고 당나귀를 두들겼어요. 아이고 아파라. 주인에게 귀여움을 받기는커녕 얻어맞기만 한 당나귀는 낑낑거리며 다시 마구간으로 도망갔어요. 난 무릎 위에 강아지처럼 될 수 없구나. 잉. 강아지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슬프게 울고 말았답니다. 도시쥐와 시골쥐. 도시쥐가 시골쥐가 사는 숲으로 놀러 왔어요. 반갑네 친구. 이게 얼마만이지? 두 친구는 서로 얼싸안으며 반가워했어요. 어서 들어오게. 함께 저녁을 먹자고. 시골쥐는 맛있는 버섯과 고소한 완두콩, 상큼한 산딸기를 싱싱한 잎사귀에 담아 왔어요. 도시쥐를 위해 정성껏 차린 음식이었지요. 그런데 도시쥐는 시큰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네 이런 것을 먹고 어떻게 산단 말인가? 내가 사는 도시에는 달콤한 음식들이 넘쳐난다네. 어느새 밤이 되어 하늘에 별이 총총 떠올랐어요.
하늘을 좀 보게. 정말 멋지지 않나? 그러자 도시쥐는 또 시큰둥하게 말했어요. 도시는 밤도 꼭 낮 같다네. 이런 별빛보다 훨씬 멋지다고. 그러더니 시골쥐에게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그러지 말고 내일 당장 여기를 떠나세. 도시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자네에게 보여주지. 이튿날 아침 두 마리의 쥐는 길을 나섰어요. 이리저리 바삐 오가는 사람들의 발을 피해 도시쥐는 시골쥐를 어느 큰 집으로 데려갔어요. 푹신한 소파와 화려한 양탄자를 지나자 커다란 식탁이 보였어요. 마침 식탁에는 음식들이 잔뜩 놓여 있었지요. 시골쥐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향긋한 치즈 냄새, 말랑한 푸딩도 있네.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케이크를 본 적이 있나? 시골쥐는 도시쥐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군침을 삼키며 허겁지겁 먹으려고 했어요.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아, 큰일 났다. 고양이야. 어서 뛰어. 깜짝 놀란 시골쥐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맛난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이게 뭐람? 하지만 투덜거릴 새가 없었어요. 하마터면 고양이의 날카로운 발톱에 크게 다칠 뻔했으니까요. 시골쥐와 도시쥐는 쥐구멍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휴, 큰일 날 뻔했잖아. 도시에서는 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네. 도시쥐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하지만 시골쥐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이제 고양이는 갔을 테니 우리도 다시 나가서 신나게 저녁을 먹자고. 도시쥐는 시골쥐를 끌고 밖으로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시골쥐는 여전히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아무래도 도시는 나와 맞지 않는 것 같군. 완두콩 한 개라도 편히 먹을 수 있는 시골이 좋다네. 시골쥐는 도시쥐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갔답니다.